네, 엊그제였죠.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문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들어오라 하세요. 바로 그 문자인데요. 그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윤영찬 의원은 어제 사과까지 했습니다만 야당에선 이건 포털 장악 차원이었다 이러면서 반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포털 뉴스는 공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가 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 제기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과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과방이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성중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이전부터 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영찬 의원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네네. 이 사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것은 하나의 그냥 의례적이고 지나가는 행위다. 음. 깊이 있는 사과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일에 대해서 좀 같이 여야가 힘을 합쳐서 예. 포털이 중립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음흠.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인터뷰를 좀 하나로 모아서 해보죠. 이제 포털에 올라간 어떤 뉴스 이 부분에 있어서 인위적인 개입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핵심 문제는 네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의원님께서는 이게 인위적인 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근거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현재 그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에서는 AI에 의해서 이게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사람의 개입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현재 한 3만 개 기사 중에 음흠. 개별 이용자 관심도 등을 그 분류해서 한 5, 6개를 추천해서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배치가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AI가 정말로 공정한가 중립적인가? 음흠. 이재용 그 다음 창업자도 예. AI 또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예. 중립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 두 번째는 AI도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음흠. 이 알고리즘이 진짜 중립적인 투명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예. 구글 같이. 예. 우리는 영업 비밀이라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사례로는 뭐 2017년에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그 시내고 사과를 했는데요. 예. 그 네이버에 어떤 청탁이 들어오니까 뉴스 레이를 조작한 거에 대한 진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걸 봐서는 100% 사람이 작용하지 않는다. 네. 여기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두 갈래로 나눠서 지금 의원님이 제기한 내용이 두 갈래인 것 같은데 좀 하나하나 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어제 그래서 네네. 포털 쪽도 한번 인터뷰를 시도를 해보고 이 과정에서 취재를 한 게 있는데요. 네네네. 일단 그 알고리즘 이야기인데 지금 다음 네네. 쪽에서는 뭐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냐면 이 뉴스 추천 AI 알고리즘은 온라인에 전부 다 공개를 했다 이렇게 저희한테 밝혔고요. 그다음에 네네. 네이버는 뭐라고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냐면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에서 이건 다 검증을 마친 거다 이런 답변을 저희한테 줬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우선 다음 카카오에서 예. 알고리즘을 공개했다는 그 내용을 한번 좀 더 자세히 들어가 한번 보십시오. 예. 일반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음흠. 구글 같은 경우는 13개 알고리즘의 13개 배열을 쭉 공개를 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언론의 기사 생산량, 기사 길이, 중요성, 이용자 의견, 수용자, 트래픽 등 이런 13개를 비중 있게 그 비중까지 공개를 해서 뉴스 순위까지 해가지고 예. 공개를 했는데 네.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개를 했다 할 수도 없고 예. 공개를 해도 진짜 부분적인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알고리즘은 깜깜이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허. 그다음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도 음. 검토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 구성한 사람들이 누군지 네. 어떤 내용을 그 하는지 이런 걸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좀 더 공개를 해서 100%뭐 영업 비밀까지 침해하지는 않겠지만은 예. 좀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같이 논의하고 예. 공정을 해라. 그래야 우리 포털도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예. 최근 3년간 그 구글이 포털의 점유량에서 3%였는데 지금 30%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그 정도 올라갔나요? 예. 예, 그거는 우리 구글 예를 들어서 우리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걸
좀 못 믿기 때문에 네. 많은 국민이 그쪽으로 검색을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네이버나 다음의 생존 전략 문제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하자 이런 알겠습니다. 차원입니다. 그러면 의원님 지금 그래서 다음이 공개했다는 알고리즘도 깜깜이 알고리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네네네. 한번 과방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네네. 다음이 공개한 알고리즘 한번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한번 검증을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전문가와 같이 참여해서 네. 여야도 같이 참여해서 여야가 뭐 그게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애버리고 네. 여야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고 전문가 같이 해가지고 예. 정말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AI 시스템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중립적으로 하자.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당이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좀 재미를 받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보세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예. 이번 사건으로 보면은 AI가 100% 신뢰성이 있다. 이런 그 허무는 하나의 그 케이스가 되고요. 네. 또 이번에 그 윤영찬 의원의 그 내용을 보면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그래요? 청와대 그 수석으로서 예. 여러 가지 주물른 그런 솜씨가 나타났고, 저희들도 최근까지 그 요주의 인물로 지금 계속 체킹하고 있었거든요. 아 잠깐만요. 윤영찬 네. 의원을 요주의 인물로 해서 체크를 하고 있었다고요? 이것이 그 포털을 예. 통한 예. 여론 조작의 가능성. 왜냐하면은 윤영찬 그 의원이 네이버 부사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국 인터넷 기업협회, 이거 네이버 다음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기업협회 상금 부회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문재인 캠프의 대선 그 SNS 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했습니다. 예. 이쪽하고 직접 연계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상당히 주의스럽게 보고 있었고요. 음. 또 지난 17년 대선 때 네이버 윤영찬 대선이 끝나고 네이버 윤영찬 부사장은 국민소통수석으로 들어갔고 네. 카카오의 정혜성 부사장은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청와대가 아무 의미 없이 이런 인물들을 끌어들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주의 있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의원님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윤영찬 의원과 인터뷰가 그 같이 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윤영찬 의원 입장에서 제가 확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하십시오. 네, 의원님의 지금 말씀은 간단히 얘기를 하면 지금 여권에서 포털을 장악하고 있고 이 장악의 지금 통로이자 고리가 윤영찬 의원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정리를 하면. 가능성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윤영찬 의원 입장에서는 그거는 사실무근육 한번 근거를 대봐라 이런 식으로 반격에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바로 이번에 보면은 그 강력히 항의하세요. 들어가고 하세요. 이런 내용을 본다면은 네. 제가 그 우리 당의 홍보본부장, 미디어 특별위원장 또 이 가방이 한 3년 지금 간 사건이 맡고 있는데도 제가 카카오라든지 또 네이버라든지 이런데 강력히 항의하세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해본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황이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두 번째 갈래 이제 알고리즘 말고 그럼 알고리즘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여기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뭔가 뭐 편집이나 배열을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갈래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관련해서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준 답변이 뭐냐면 편집 배열 역할을 하는 위원 자체가 없다 이게 답변이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의원님? 지금 현재는 네. 상당히 그쪽에 무게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2017년 네이버가 뉴스 배열 조작에 관여했다고 신사과한 그 사항을 보든지 네. 또 이번에 윤영찬 의원이 이렇게 지시하고 하는 사건을 보면은 100% 관여하지 않는다. 저희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관여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지금 그 포털 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이건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총괄을 그렇습니다. 하면. 전문가와 함께 네. 같이 검증을 하고 좀 더 어떤 네이버나 카카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네. 뭔가 같이 좀 개선점을 찾자는 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까 알고리즘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검증하는 거 말고 다른 네네. 여러 가지 부분 한번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의원님?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이 분류는 AI 알고리즘에서 하기 때문에 예. 이 AI 알고리즘의 설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전문가들의 그런 걸 좀 더 놓고 또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알고리즘 그 검토위원회도 좀 더 중립성 있는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네. 또 정치권도 한번 같이 관여해서 예. 정말 한번 같이 그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도 이 그러니까 포털에 뭔가 편집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여야 공이 지금 포털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이전까지 있었던 걸 다 종합을 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성질의 문제 아닌가 싶어서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렇습니다. 과방위 차원에서 좀 이거를 뭔가를 그러니까 그 좀 그 같이 조사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이야기는 전혀 진척이 되고 있는 게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네. 민주당 측에서 별로 관심도 없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까지 포털에 대해서 재미를 본 측은 여당인 민주당이었습니다. 여당이 야당일 때도 재미를 봤고 네. 또 여당이 돼서도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은 포털은 일관되게 민주당 쪽을 계속 밀어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많이 정리를. 유리해 왔습니다. 그래요? 운동장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네. 네이버 다음 다 가리지 않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확인 질문 드리겠는데요. 윤영찬 의원은 사과까지 표명을 했는데 정치적으로 그러면 더 나아가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국회법 48조에 의해서 예.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가방위에서 사임을 하고 다른 상임위로 가라. 아. 그렇게 사임을 요구하고 있고요. 네. 국회 윤리위원회도 제소를 할 예정입니다. 음. 그리고 뭐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도 사퇴 이유는 충분하지만은 사퇴할 사유까지도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국정조사도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후 여야 어떤 논의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